아니, 그 증상이 계속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가끔, 아주 가끔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을 지나 빈도가 계속 올라가고 강도도 점점 조금 올라간다. 이런 분들은 회복을 하는 데에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요즘 젊은 분께서 양쪽 팔이나 팔꿈치, 손목, 손등이 아파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선수분들이나 체력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피아니스트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 속기사분들처럼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다쳐서 오십니다. 양쪽 손이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운동하다가 동시에 양쪽을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은 한쪽이 먼저 악화가 되고 이쪽이 불편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쓰다가 여기마저 악화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손목 안쪽이 불편하다 라고 쳐볼게요. 근데 움직일 때 이쪽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반대쪽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마저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림에서처럼 신전근 쪽이 다쳤을 때 움직임을 해야 되는 경우 은근히 굴곡근 쪽으로 힘을 더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쪽도 아프고 아래쪽도 아파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쪽 팔이나 손, 손목, 손바닥 쪽으로 불편감이 느껴지면 일단 검사를 해봅니다. 명확하게 검사상으로 나오면 참 좋은데 MRI상으로도 정상이고, 걱정이 돼서 근전도 검사를 해봐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MRI는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양쪽 다 불편한 분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운드 숄더입니다. 경추는 앞으로 나오고 흉추는 구부정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견갑골이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이렇게 견갑골이 빠지게 되면서 그쪽 부위에 자극이 가게 되면 견갑골 앞쪽으로 지나고 있는 요골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깨가 이렇게 라운딩 될 때 소형근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쪽 소형근 아래로 상완신경총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에 물리적인 압박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팔 쪽으로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죠. 또한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고개는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각근이나 흉쇄 유돌근이 단축이 됩니다. 여기 사각근 증후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목 디스크 뿐만 아니라 이런 쪽 증상으로도 상완 쪽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에 선천적인 구조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양쪽 다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경향을 띠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특히 마르신 여성분들에서 이런 각도가 흔한 경우도 있지만 꼭 마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리가 이렇게 O자 다리나 X자 다리 들어보셨나요? 팔도 다리와 마찬가지로 X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사람들이 팔을 폈을 때 보통은 5도에서 15도 정도의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팔을 쭉 폈을 때 이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크게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명 봤지만 안쪽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해부학적 자세로 그냥 걸어 다닌다, 그러면 팔이 걸리겠죠. 이렇게 각도가 크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팔을 체간에 붙이려고 하는 습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의 분들이 팔을 모으게 하려면 상완은 내외전돼야 되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말리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깨가 말려 있고 고개도 많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쪽에 있는 상완 이두근의 역할 중에 하나가 팔을 회외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가뜩이나 많이 벌어져 있는데 회외까지 하려면 부담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상완 이두근의 역할을 줄여버립니다. 때문에 팔 전체가 뻐근하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를 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꼭 비정상적이라는 건 아니고, 이런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운동을 수행할 때 적정한 각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각도를 수술이 아니고서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야구에서처럼 공을 세게 뿌리는 운동을 하거나 골프를 맨날 치거나 벤치프레스를 할 때 고중량을 계속 하거나 그럴 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신경이 진행을 할 때 뼈 쪽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추부터
팔을 지나서 손목과 손까지 신경이 모두 이어져 있죠. 이런 신경들을 고무줄이라고 쳐봅시다. 이쪽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분들은 굴곡을 할 때 신경 고무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많이 당겨지겠죠. 당연히 이쪽 부위에도 장력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팔 쪽이나 손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증상이 나오신 분들한테 체해 충격파를 때리면 증상은 더 심해지겠죠. 세 번째는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그 나타난 거에 집중하지 않고 괜찮을 때가 있다라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증상이 많이 악화돼서 오십니다. 자, 일단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단 1회라도 그런 증상이 있다면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근데 증상이 하루에 딱 1회만 나오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다 괜찮다. 글쎄요. 증상이 악화된 분들을 보면 모두 괜찮은 시간에만 집중을 합니다. 아니, 그 증상이 계속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가끔, 아주 가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을 지나 빈도가 계속 올라가고 강도도 점점 조금 올라간다. 이런 분들은 회복을 하는 데에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낫고 반복되는 분들의 경우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업무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업무 때문에 증상이 나왔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조심하려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니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라는 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손이나 팔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원인에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원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속도에 비해서 쓰면서 악화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나온지 도무지 모르는 분들. 차라리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하다가 다치신 분들은 그걸 줄이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도무지 원인을 모르는 분들은 엄청 억울해 하십니다. 공장에서 무리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 없다 라고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픈 분들은 정말 죄송하게도 계속 악화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하거나 무리를 했던 분들은 줄이면 되거든요. 하지만 왜 아픈지 모르는 분들은 일상생활하면서 손상이 된다는 건데 악화되는 요인을 알아채지 못하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발거스나 바루스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이나 평소 자세, 예를 들면 엎드려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인 거죠. 그 외에도 잘못된 자세로 계속 앉아있거나 하는 분들이 악화가 되십니다. 꼭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악화가 될 만한 요인들을 관찰하고 이게 악화가 되는 자세인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피해주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다가 악화되신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당장 영상 검사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합니다. 영상으로는 정상이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환자분 본인은 계속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을 쉬지 않고 계속 해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관절들에 더 무리가 오게 되고 신경들이 더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체중을 실어서 하는 그런 무리한 스트레칭보다는 차라리 이 영상에 나온 신경이완법을 따라해주세요. 네, 이렇게 양쪽이 다 불편해지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업무에도 지장이 가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업무상으로 많이 써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진지하게 일을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정도입니다. 각종 척추 신경 증상들은 물론이고 팔 쪽, 손 쪽, 손목, 손바닥까지 모두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손목 아프면 손목 쪽에다 계속 치료해보고 팔꿈치 아프면 위쪽에 계속 치료하고,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나 기본적인 습관이나 악화되는 요인들 뿐만 아니라 위쪽 레벨부터 척추 문제까지 다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대공사예요. 흔히 한쪽 경추부터 팔 쪽까지 고장났을 때 모든 치료를 때려 붓는다는 가정하에도 3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게다가 양쪽은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지쳐서 그냥 혼자서 관리를 해보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저희 병원도 어쩌다가 침 한번 맞아봐야지 하고서 오시는 경우도 흔하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치료들도 다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환자분의 생활 습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이나 한번 맞고 나는 그냥 그대로 쓸 거니까 알아서 잘 고쳐봐라, 이런 마인드로는 솔직히 증상이 호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악화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하면서 계속 쓸 경우 절대로 악화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치료가 50에서 60%, 생활 전반을 교정하는 게 40%에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오늘은 양쪽 모두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생활 전반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